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기 등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1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라남도가 400억 규모의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비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우후죽순 늘어난 버스 승강장도 문제입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서 새는 수돗 물량이 광주 전남에서 1년에 6천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년이면 졸업식 대목으로 큰 소득을 기대했을 화훼 농가들도 난방비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4년 전 강진으로 귀농해 장미를 재배해온 박봉서 씨.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나온 전기요금이 498만 5천 원. 온실 두 곳을 합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를 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가량 오른 셈입니다. 모든 물가가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값은 안 올랐는데 모든 것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저희들한테는. 인근에서 장미를 키우는 30여 개 농가가 모두 비슷한 상황. 난방비를 아껴보려 온도를 낮추면 재배 기간이 길어지고 수확량이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분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2.3원 정액 인상된 데 이어 농사용은 지난달 한 차례 더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예비비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농어업인 14만여 가구에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도 정부 예산도 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전남에도 여건상 또 한정없이도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상은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유가 등의 악재로 모든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농어가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재조정은 물론 국비 지원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물가 대책에는 정작 가장 인상폭이 큰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지원이나 동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도 400억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계속된 위기 속에 지난해 이후 네 번째 민생 대책입니다. 먼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20만 원씩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가구당 20만 원, 7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 기름값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 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와 연안여객선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최근 서울시 지하철 요금 국가 보조 논란과 관련해 농어촌 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영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쓰이는 예비비는 414억 원, 난방비 지원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만 국한돼 정부의 기존 지원 대상과 큰 차이가 없고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빠지는 등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16년 전 만든 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승강장을 만든 게 시내버스 운행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로 주민 민원을 앞세운 정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대성동의 한 도로. 버스 승강장에서 다음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데 차로 불과 12초.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만큼 가깝게 설치된 승강장은 도심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는 승강장은
시내버스마저 들르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타는 정류장도 많거든요. 그런 정류장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현재 목포 시내버스의 노선은 16년 전인 2007년 만들어진 것. 사막도에서 용당동, 용해동 일대를 도는 3번 버스의 승강장은 2007년 94개에서 현재 107곳으로 늘었고 남하까지 움직이는 60번 노선의 승강장은 100개에서 117개로 17개가 증가했습니다. 노선을 만들었을 당시 목포 시내버스 승강장은 469개였지만 지금은 527개까지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 요지가 있으면 좀 불편하다 보면 저희가 그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다 보면 승강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야 하는 택시처럼 여겨지며 발생하는 승강장 설치 요구 민원의 창구는 목포 시의원 등 정치권이라는 게 정설. 동네에 승강장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으로 평가되는 왜곡된 정치 문화가 목포 시내버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내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좀 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로 먹고 사는 선출직들로 인해 돈을 써서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해놓고 표를 의식해 폐기하는 일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시에서 시 간부님들이 전부 다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노선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십시오. 현재 목포시가 실시 중인 노선 개편 용역은 당초 1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 이행이 미뤄져 지연되고 있는 실정. 동네 승강장보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우선하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주민들의 지혜가 새로 바뀔 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임금 체불을 장기화하고 있는 태원 유진 운수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 노동자들은 파업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이 이뤄지기 전인 12월 11일까지 근무했던 임금이 체불됐고 회사 측의 사정으로 운행이 중단된 12월 12일 이후 받아야 할 70% 수준의 임금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정상화 방침을 밝히며 사재를 써서라도 운수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조선대와 목포공장 부지가 복합문화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목포시는 조선대와와 협약을 맺고 전시관과 박물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선대와 목포공장은 1990년대 가동을 멈춘 뒤 건물 일부와 시설이 근대 산업유산으로 인정받아서 2017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나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조합원 집을 돌면서 지지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쇼핑백을 든 남성이 주택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거위가 남성을 막아 세우려는 듯 공격을 합니다. 이 남성이 가지고 간 쇼핑백 안에는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측근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시 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이 남성은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으로 들어갔다가 10여 분 뒤에 나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놔두고 나왔는데 조합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만 원짜리 4개를 딱 우리 밑에다가 딱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며칠 돌려고 왔다고 이러면서. 전남의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축제위원장은 대형 전광판에 이 남성의 후원 내역을 공개했다가 2명 모두 고발됐습니다.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행위 건수는 20여 건. 대부분 기부 행위나 금품 제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근절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돈 선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정수장 시설 문제로 땅바닥에 물이 흘러넘친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분들 많으시죠.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새는 수돗물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새는 수돗물 양이 광주 전남에서 1년에 6천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정수된 물이 바닥에 콸콸 흘러 넘칩니다. 오래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물난리에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수장 밖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낭비된 물은 총 5만 7천여 톤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각 가정의 하루 쓰는 물량의 전체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갖은 노력을 통해 아낀 수돗물이 하루 평균 3만 톤가량이니 이틀치 분량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생수를 기부하고 변기에 벽돌까지 넣어 물을 아껴왔던 시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화나죠.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아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돗물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관이 오래된 이유로 새는 물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새는 수돗물은 실로 그 양이 막대합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에 생긴 균열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새 관으로 갈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못한 수돗물이 옮겨지는 중 바닥에 버려지는 양은 광주만 한 해 1,010만 톤, 전남은 5,400만 톤에 이릅니다. 하루 50만 톤을 사용하는 광주는 20일, 하루 70만 톤씩의 수돗물을 쓰는 전남으로서는 78일치 분량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은 시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노후간 좀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련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은 광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약 4,000km에 이르는 광주 상수도관 중 노후된 상수도관은 1,500km, 전체 37.2%입니다. 전북을 제외하면 모두 10에서 2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원인 물의 낭비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이죠. 시민들의 동참으로 제한급수 시기를 2개월 늦췄다며 절수운동을 독려했던 광주시. 물을 아껴달라고 하기 앞서 새는 물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임란 당시 3도 수군 통제형의 본영이었던 진남관은 심각한 구조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는데요. 당초 10년 계획했던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현재 전체 복원율 78% 수준으로 내후년쯤에나 준공돼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여수 진남관. 여수 구시가지와 여수항이 내려다 보이는 진남관은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경사지에 세워진 대형 목조 건축물인데다 일제강점기 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이 커졌던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기와와 부재 등에 대한 완전 해체와 정밀 실측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기단 조립과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공정률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붕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목공사 그 위에 이제 기와를 넣는 기와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이제 외장을 치장하는 단총 공사가 남아 있는데요. 단총 공사가 완료되면은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진남관 해체 복원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2022년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난관 건물지 시굴과 정밀 발굴 조사, 지붕 기와의 제작 적용 방식의 변경 등 돌발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2년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이 부재의 사용 결정 여부나 또 새로 구입해야 될 부재, 또 이 부재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문화재청의 기술자문단 회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자 임난 3도 수군 통제용이었던 여수 진난관의 해체 복원 사업.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인근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까지 완료되면 전라 좌수영의 옛자리였던 여수 구도심 1호는 지역의 새로운 임난 호국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강진 청자축제 기간 동안 청자를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청자축제에서는 관요와 민간요를 할인 판매하는 데 이어 가벼운 청자 신상품과 텀블러, 책갈피 등 청자의 빛깔과 문양을 적용한 청자 굿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4년 만에 대면축제로 3월 30일 개막합니다. 왕인 박사 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일원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왕인 문화축제는 테마 퍼레이드를 비롯해 한시 현장 101장,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기원 음악회 등 57가지의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포 출신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 부제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목포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나래 씨는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지낸 전남은 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라며 고향 전남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자활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구정비와 영농, 어망정비 등 9곳으로 참여자들은 3개월간 사전교육을 거쳐 개인별 역량에 맞는 사업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남도가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협약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권이 협력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2년간 연 4% 이자를 전라남도가 3%, 금융기관이 1%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불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산단 대개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불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의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대불 국가산단 등 서남권 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더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침엔 지금 우리 지역 흐린 하늘로 덮여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1mm 내외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 서해안에는 오전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1도를 보이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한낮 기온이 5도에 그치며 일교차 잡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이 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1도, 한평은 영하 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목포 5도, 한평 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진도 1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후 차차 개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족 시간은 오전 10시 21분입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스케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요한이네 할인매장 해남점이 법원 큰길 삼거리로 신축 확장 이전했습니다. 가전, 가구,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까지. 비행기는? 안 팔아요. 임태성의 요한이네 할인매장 목포점 해남점. 자연의 디자인을 더하고 가구에 혼을 담았습니다. 공간 디자인. 싱크대에서 붙박이장, 원목 가구까지.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공간 디자인. 목포 276-1515.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생산에서 판매까지 초대형 매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나무와 꽃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다양한 화훼용품과 지역농가 생산호수 임산물 직거래 코너까지. 앞해읍 신장교차로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Workspace, Playground. 렉스턴 스포츠를 갖는다는 것, 일과 삶이 기대 이상이 된다는 것. Pick up unexpected moment. 렉스턴 스포츠를 픽업하라. 야, 너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 받냐? 아니, 배 떠야 돼. 닥터가 시급하네. 닥터? 무슨 닥터? IRP 잘하는 닥터. 하나 연금 닥터. 퇴직연금의 진단 처방부터 IRP 세액공제까지. 아니, 닥터가 처방하는 IRP는 다르네. 퇴직연금 IRP도 하나 연금 닥터.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공부를 더 즐겁게. 웅진 스마트홀.